10월 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 실적 관련된 흐름들은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 가지고 움직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금리에 따라서 나의 투자 전략이 바뀌어야 됩니다. 10월 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단 11월에 FOMC가 있다 보니까 10월 달은 없죠. 그러니까 FOMC 외에는 11월, 12월, 그 과도기의 10월. 여기서 FOMC 없으니까 좀 살 것 같네가 아니라 이 안에서 또 다양한 얘기들. 그러면 FOMC를 앞두고 또 체크하는 게 물가죠. 10월 달 중반에 나오고 있는 또 물가들. 이 13일이죠. 10월 13일 날 CPI 발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10월 14일입니다. 이때까지 영국이 어떤 양적 긴축하는 과정에서 양적 완화를 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긴축하다가 완화로 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경제 충격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연기금입니다. 영국의 연기금. 갑자기 레버리지 확 일으켜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그거 지금 다 거덜나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중앙은행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죠. 안 그러면 여기서 안정 못 시키면은 영국 국민 노후는 다 날아간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누가 그 레버리지를 써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갔다고 하게 되면 그 반대쪽이 있습니다. 저는 더 궁금한 건 이 반대쪽이 그거를 다 받고 오호라 이거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좀 과격하게 들어오는데 너 어디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는 이 반대쪽은 지금 신났죠. 그래서 어떤 레버리지든 간에 레버리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연기금이 레버리지를 쓴다. 그냥 갈 때까지 갔네요. 그 나라 연기금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로 보게 되면 10월 14일까지 그래도 양적 완화를 이어가면서 안정을 찾겠다. 그 다음은 모르겠죠. 만약에 영국 리스크가 크게 분다라고 하게 되면 10월 중반 이후 같습니다. 이때는 그 사이에 영국은 그러니까 솔직히 영국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썼지만 항상 사고 치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과거 18세기에서 지금은 사고 안 치면 몇 년간에 사고 안 치면 좀 심심한 나라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우오터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10월달 중반 이후에서 나갈 수 있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런 변화들 쪽에서 또 10월달 같은 경우도 이런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은 줄일 수 있겠는가? 아직은 그럴 기미가 좀 안 보이고요. 게다가 또 하나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3분기의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상반기는 그래도 선전했다. 근데 3분기 때 이제 물가가 피크아웃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좀 그런 어떤 선을 타는 입장 쪽에서 여기서 이제 꺾이기 시작했고 나오는 변화가 이어지면서 그 다음엔 기업들이 이거를 잘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시선이 올라가면서 거기다가 또 이제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죠. 경기가 다시 꺾인다. 그러면은 경기가 꺾인다고 했을 때 기업들 실적은 항상 Q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꺾이면서 나올 수 있는 판매량 자체가 위축되느냐 마느냐를 이제 거의 보여주는 초기 단계의 실적들이 이번에 나올 겁니다. 그런 때 그러면 이제 보통 기업들 실적을 보게 되면 그건 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기업들 실적은 P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곱하기 Q 수량 그러니까 수요입니다. 에서 C 코스트 비용을 뺍니다. 요거를 관계를 꼭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기업 실적에 대해서 어떤 경제 지표가 변하고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그러면 유가가 만약에 급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유가 급등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P와 Q 그리고 C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생각을 해봐서 흐름이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C가 많이 올라갈 텐데 그러면은 아무리 P와 Q가 좋아도 어떻게 보면 실적은 꺾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야. 비중 좀 줄이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제일 중요한 이 박스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기업 실적들의 기반이 된 투자와 주가를 분석하기 시작을 해야 그 다음에 아무리 리포트를 보건 그리고 또 어떤 중요한 기사를 보건
머릿속에 어떤 정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월 달도 말씀드린 것 뭐 다른 거는 뭐 거시 지표들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주가가 그런 가능성들, 물론 막상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 주가는 더 흔들리긴 하겠지만 그런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 실적 관련된 흐름들은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개별적인 요인들이 크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또 이번에도 아까 기업 실적들 얘기 드렸죠. 3분기부터 이제 미국 시장에선 속속들이 나오고 저희는 항상 삼성전자가 스타트를 끊고 보통 월 실적 발표하는 달 초에 금요일 날 많이 했었습니다. 다음 주죠. 예, 다음 주 금요일이라고 하게 되면 또 나올 수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을 바라보는 입장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삼성전자 보게 되면 주가는 보고 있으면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대표주자, 한국의 대표주자가 어느새 이 정도까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느냐라고, 야, 무슨 뭐 이거 보고 있으면은 거의 뭐 망하는 회사, 실적이 확 꺾여가지고 저희 뭐 나락으로 가는 회사 라고밖에 볼 수 없겠네요. 한번 시세 흐름 딱 받으면서 우리 뭔가 될 것 같아 하다가 봤더니 적자나고 이거 무슨 횡령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꺼져가는 회사의 주가로 보이길 정도밖에 안 되는 급한 하락이죠. 정확하게 2021년 1월, 네, 지금 하락한 지 거의 20개월 돼갑니다. 너무하네요. 네, 이게 뭡니까? 네, 한국의 대표주자가 이러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특수성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 가지고 움직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뭐 스마트폰 이런 거는 거의, 스마트폰은 삼성전자 쪽에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 매출도 크고 뭐 수익성도 나오고 있는데, 저 정도 수익성 가지고, 네, 수익성이 한 10%가 안 나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만드는 수익성이. 그러면은 이건 그냥 과거에 나왔던 우리 스마트폰이 하나의 필수적으로 또 애플과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의 또 큰 축으로 차지하면서 나왔는데, 점점 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타깝지만 현실인 것 같고요. 게다가 가성비나 아니면 솔직히 스마트폰은 이제는 거의 누구나 쓰는 이제 필수 소비재로 바뀌었는데, 필수 소비재로 바뀐다라고 하는 순간은 가성비를 따지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기술인데 이제 싼 거 이게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거 굳이 한 2년 만에 바꿔야 돼? 라고 하는 쪽으로 나가는 또 가격에 대한 저항력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오래 쓰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왕 그렇게 비싸야 돼? 그렇게 되면 가성비를 따지는 회사들의 흐름들이 약진이 이번에 한 2010년대 중반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중국 업체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은 너무 의미 있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쪽이 전부 다다.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특성은 반도체가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나머지 반은 뭐냐? 한국 증시의 대표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신흥국 좀 불안하고 달러 저렇게 강한데, 아니 우리 지금 신흥국에 자금 묶어 있을 땐가 미국으로 가즈아라고 하게 되면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팔고 가즈아지 않았습니까? 파는 과정 쪽에서 뭘 파느냐? 그러면 이거 팔아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 중에서 어디 보자, 저기 시총 뭐 CJ, 뭐 이런 종목들 작은 거를 손대겠습니까? 아니죠. 가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것도 있습니다. 한국 주식 언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야, 사야지. 그러면은 사는데 한번 리포트 올려봐. 그러면은 사는 사람이 네. 그러면은 쭉 봐가지고 지금 한국의 앞으로 에너지 섹터가 괜찮아질 것 같고 앞으로 철강주가 좋아질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뭐하냐? 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그냥 사. 삼성전자 제일 시총 1, 2, 3위 그냥 사.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한국을 사는 특수성이고, 팔 때도 특수성에서 파는 거고요. 이런 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초반에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나갈 때 영향들, 그리고 이때도 또 참 비쌌습니다. 거의 삼성전자 PBR, 그러니까 즉 북가치 북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밸류 대비해서 PBR은 좀 늦게 아주 천천히 변하는 경향들이 있죠. 실적의 변화에 따라서. 근데 그게 거의 뭐 2배 가까이 될 정도로 많이 비쌌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그 이후에 나오는 게 후폭풍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올 수 있어도, 그럼 지금 시점 쪽에서는 반대로는
적자는 데서 아니고 사이클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예전 같은 경우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치킨 게임 들어가서 또 누가 하나 죽을 때까지 실적 적자 나와도 이해하세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라고 했던 적이 벌써 제가 증권회사 입사했을 때는 삼성전자 적자 나오는데도 선배들은 막 그전에 많이 털렸죠. 그리고 막 이제 사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이제 그때였었거든요. 적자인데 왜 샀지? 저 사람들은 미쳤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하고 보게 되면 적자 턴에서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할 때가 그때 또 주가는 또 빠르게 움직이고 그래서 그럴 때 많이 배웠었죠. 근데 이것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이클뿐만 아니라 한국의 시장의 특수성도 감안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지금 가격대 부근이면 삼성전자도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체크해야 될 첫 번째는 요겁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시장에 대해서요. 이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던 앞으로의 전망치 흐름에 대해서 이게 또 하나 체크해야 될 첫 번째 요소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은 그 이번에 3분기 망했다는 표현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4분기는 완전 망했습니다. 거의 2분기 실적 대비해서 매출이 반토막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주가가 안 빠지죠. 왜냐면 미리 이만큼 빠졌다. 이게 반영돼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거기다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변화가 누가 먼저 감산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투자를 줄일 것이냐 반도체 쪽에서 투자 줄이는 거는 앞으로 2, 3년 동안 먹고 살 게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늦추는 순간 투자를 누가 제일 덜 할까라고 보면서 그 회사 나중에 2, 3년 뒤 다음 사이클 때는 너네 좀 힘들겠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지금 다 같이 투자는 줄이는 걸로 하게 되면 기업 입장 쪽에서는 약간 숨통이 더 트이는 거죠. 그리고 또 감산이 들어갈 거 특히 현금으로는 안 좋고 취약한 쪽이 먼저 감산이 들어가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랜드 쪽 같은 경우는 벌써 감산이 들어갈 업체들이 좀 적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느긋한 입장이죠. 마이크론도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몇 가지 흐름들만 봤을 때 그리고 또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생각보다 수요 증가율이 높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 같습니다. 중국이 그냥 이대로 꺼질 것인가? 아닐 거다. 중국의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면서 흐름이 나올 거다라는 거를 염두하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변화가 나왔을 때 내년엔 수요가 살아난다는 쪽에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 3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좀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보다 좀 큰 그림을 좀 받쳐줬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할 때마다 IRR 할 때마다 좀 아쉬운 점은 뭔가 좀 너무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삼성전자쯤 되면 솔직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빅 그로스.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더컷 이거 주문했던 게 깎인다 이런 거 이거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죠. 죄송합니다. 그분들끼리만의 용어다 보니까 그렇게 쓰는 수는 있겠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해서 이렇게 주주들을 생각하는 걸까요? 이건 나머지 얘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를 보면서 지금 드는 생각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약간 구세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삼성전자 주가가 이만큼 빠졌으면은 이제 4분기 실적까지 안정국까지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딱 하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볼 때 나머지 좀 반도체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다 됐다. 확인할 거 다 됐다. 딱 하나 재고가 쌓여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재고가 소진되는 과정만 보게 되면 이제 주가는 반등한다. 이제 조만간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반은 인정하고 반은 아직은 못할 게 4분기 실적이 저희가 그래도 삼성전자네 라고 하는데 실적 폭이 저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실적 많이 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4분기도 생각보다 많이 안 줄 것 같고 이 여파가 내년 초까지 밀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같은 경우 지금 실적이 보통 보면 삼성전자 한 50조, 55조 정도까지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30조가 안 될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 회사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틀린 게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내년 초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주가가 지금 충분히 반응했느냐의 문제인데 그럼 지금 충분히 많이 빠진 주가입니다. 그럼 여기서 최근에 거래량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때 지난번에 빠질 때도 거래 한번 늘어나면서 지금 거래 늘어나니까 좀 변화가 나오지 않나 싶어서 봤던 게 올라가는 게 한 요 정도. 그러니까 6만 원대 살짝 다시 회복하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거의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 주가에 대한 변화를 보게 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 추세선 쪽 안에 들어갔다가 밀렸다가 추세선까지 안 들어간 과정. 이번도 마찬가지로 추세선까지 이렇게 이격을 좀 벌렸다가 다시 추세선 안쪽까지 들어오는 과정. 그러면은 6만 원은 모르겠고요. 한 5만 7천 원대 중반대가 일단 저항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번에 하락 때 들어올 수 있는 변화가 나오지 않나 라고 보는데 이게 그러면 또 시장도 가치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끝나느냐 요게 문제겠죠. 근데 일단 징후는 메모리 업황에 대한 변화들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약간 가이드라인을 했다는 관점 쪽에서 눈길은 가지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동향을 봤었을 때 지금 어제도 보니까 진짜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120만 주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삼성전자의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또 한국 시장에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거 아닙니다. 삼성전자 거의 1000만 주 정도까지 하루에 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이렇게 있을까요? 1000만 주 사게 되면 오늘 오더 받은 게 1000만 주입니다. 이거 오늘 다 사야 되는데 와 이거 그러면 1000만 주면은 지금 보면 호가에 뭐 20만 주 이거 쭉 해봐야 지금 100만 주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거 그냥 53,500원까지 확 물고 가고 기다렸다가 또 물량 나오는 거 확 물고 가고 덥석덥석 사야 오늘 1000만 주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못 사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나오겠죠. 근데 그게 이제 다음 주 초에 나오느냐 여부인데 가능성이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혹시나 구세주 역할을 해주고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한국 시장은 좀 견디는 게 왜냐하면은 솔직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지금 견뎌도 돼요. 미국 시장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닭폭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한 달간 지금 해외 시장 대비해서 한국 증시가 하락했던 폭이 더 크다 보니까 그걸 좀 그렇다고 해서 또 한국 증시가 그럴까요? 그러니까 장중에 밀렸다가 종가에 돌리는 정도 뭐 이런 거는 좀 나와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그냥 바람이 갖다 붙이네요. 시장이 하도 정신 없다 보니까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들 바라보시면서 반도체 쪽에 대한 변화들도 다음 주는 챙겨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그러면 지금 시각은 여전히 중기적으로는 보수적입니다. 네, 제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본다고 해서 아직 미국 시장이 끝났다라고 보는 것보다 요즘엔 S&P 500을 보는데 S&P 500 전저점 이탈하게 갑니다. 분위기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여기죠. 이제 주봉 월봉상에도 보게 되면은 저항이 제가 많이 쓰는 지표 중에서는 3,400이 하나 보이고요. 주봉상에서도 좀 이건 또 좀 줄여야겠네요. 이거는 네. 그냥 월봉상만 본다고 하더라도 3,400선에 대한 이 정도까지는 가야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 상태에서 한번 살짝 반등이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일단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아직 뭐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징후는 없죠. 근데 거래는 지금 많이 쏠립니다. 그래서 변화가 들어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앞서 한국 쪽의 지표들은 낙폭관에 앞서 저희가 목요일 금요일 날 보여드렸던 이격도가 90까지 들어왔다라는 얘기들은 그래도 한국 시장의 견인력, 그러니까 버티려고 하는 경력들은 들어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자리 쪽에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버티고 반전이 약간 들어왔다가 다시 이격을 좀 챙겨놓고 그 다음에 다시 빠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반발매가 들어올 시점까지는 됐다. 근데 중기적으로 여전히 긍정적으로 안 봅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금리 때문이죠. 그러니까 금리는 항상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유동성을 막 공급할 때와 금리를 가파르게 지금은 인상이 아니라 가파른 인상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쭉 빨아들일 때 그때 나오는 변화는 저희가 금리의 변화 가지고 주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올린다. 아, 주식 팔어. 저점 추세는 우하향입니다.
금리가 갑자기 인하됐습니다. 경기 침체고 뭐건 간에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내가 하는 게 뭐야 되면 첫째, 조금 공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자산을 끌어모읍니다. 주변에 있던 뭐 예금 들어갔고 뭐 있던 거 다 끌어모읍니다. 주식 계좌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리 인하기 때 또 약간 시장을 트렌드를 맞춰가서 대세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뭐 성장주들입니다. 그럴 때는 돈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또 조금 죄송하지만 이제 그런 때는 레버리지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모자란다. 그러면은 마통 아니면 이제 레버리지 그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괜찮습니다. 지금 같은 때는 큰일 나지만요. 그래서 금리에 따라서 나의 투자 전략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건 딱 금리 이걸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고 이번에 또 교훈이죠. 금리 유동성을 그렇게 빠르게 빡 풀 때는 주가는 미친 듯이 간다. 반대로 회수한다. 미친 듯이 하락한다. 이거에 딱 두 가지만 명제를 알고 있어도 이번에 참 비싼 저희 시장에 대한 교훈을 얻은 거겠죠. 이런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낙폭 과대가 반영돼서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를 시장이 어떻게 어떤 모멘텀으로 돌리느냐. 그 개인적으로도 지금 한 하루 지난 한 수요일이었죠. 예, 수요일 장 끝나는 거 보고 목금 좀 비중을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나온다. 뭐야 또 이런 분위기죠. 좀 약간 짜장이 여기까지 좀 올라와 있고 이런 상황들이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라는 건 요거죠. 지난번처럼 한번 밀렸다가 딱 더 빠질 것 같아라고 해놓고 돌리는 거. 요런 거에도 한번 나와줬으면 그냥 고맙겠다. 예, 감사하겠다라는 쪽이고 뭐 여전히 만약에 또 10월 초까지 한 번 더 밀린다. 저는 또 비중 늘릴 생각입니다. 근데 그 늘린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막 확 늘리면은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조금씩 살살 늘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되면 현금을 싸놨죠. 싸놨다가 시장이 밀린다. 그러면 요만큼 사봤는데 또 밀려. 요만큼 또 밀려. 그만큼은 다 못 삽니다. 그 반이라도 한번 사봐서 좀 쫄리지만 한번 대응해 보자라고 하는 이런 단계들. 이게 지금 해야 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액션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